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영화 나란말씀이 논란을 계기로 당시 상황에 관한 사료 분석과 추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불교계가 앞장서 신미 스님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복장연구소 소장 경원 스님이 한 불상에서 나온 다라니 영인본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입니다. 복장 유물인 다라니에 적힌 글귀 중 일부입니다. 깨알 같은 글자의 친필 주인공은 자신을 신미라고 소개합니다. 경원 스님이 30년간 연구에 펴낸 불복장의 비밀 책 속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시 신미 스님이 왜 주역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사실상 불교 국가였다는 점부터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 동아시아의 그 국제 정세가 전부 불교 국가였어요. 찬란한 불교 국가. 그 불교 문화가 전부 중원이고 어디고 다 찬란하게 꼽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사대주의가 있었으면 삼국인 명나라가 대단한 불교 국가였죠. 숭불 황제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요. 여러 문헌이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후민정음 창제의 모델이 영화 나란말씀이가 말해주듯 범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유교 중심의 사회인 당시 조선 왕조에서 범어에 능통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바로 불교 학승들이 범어에 능통했고 그 중에서도 신미 스님이 가장 탁월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범어를 모방하고 범어를 본떠 쓸 적에 그런 범어 기원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전부 다 능통할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적에 신미대사라는 거죠. 신미대사와 열학승과 그 당시에 보통 이 범어를 하는 스님들이죠. 그리고 또 이 복천사적기에 보면은 신미대사도 지편전 학사로서 지편전에서 같은 학사들에게 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했거든요. 세종의 청에 의해서요. 세종이 죽기 전 임금 문종을 통해 신미 스님에게 내린 조노인 우국 2세 해각 존자의 의미도 곱씹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의 우국 2세는 바로 한글 창제의 공을 기린 것으로 훈민정음이 세종과 신미 스님의 합작품이란 결정적 증거란 것입니다. 후민정음 창제 후 가장 먼저 나온 불경언에서 월인석보는 신미 스님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며 그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학승이나 스님들은 불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불교 왕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그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서 불교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면 불교를 더 이상 존속하고 전파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봐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방대한 사료를 통해 신미 스님에 대한 시각을 넓혀온 경원 스님은 역사적 사실과 각종 추론을 따라가다 보면 신미 스님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 500년 경랑의 역사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신미 스님의 뒤안길을 이제라도 불교계가 제대로 살필 때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